이야기 한마당의 진행을 맡은 진행자 서유영입니다. 북한 민주화 청년학생 포럼과 한국자유총연맹 리얼코리아는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출신의 청소년들과 대한민국의 청소년이 함께하는 2014 남북 청소년 평화통일 의식증진 프로젝트 우리의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남북한의 군대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남성분들도 군대를 다녀왔거나 앞으로 갈 예정이실 텐데요. 조국을 지키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젊은 날을 군대에서 보내야 하는 우리 남북한의 젊은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2014 남북 청소년 희망 이야기, 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진행하게 될 6명의 대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각자 자유롭게 자기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무역학과에 재학 중인 이정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학생 23살 조영금입니다. 안녕하세요. 25살 대학생 박철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재학 중인 정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재학 중인 전재권입니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에 재학 중인 고형욱입니다. 네, 오늘 정은영 씨와 조영금 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남자분이 나와주셔서 오늘 주제인 군대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아 보입니다. 네, 은영 씨와 영금 씨도 군대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 있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고요. 혹시 출연자분들 중에 군대 다녀오신 분 계신가요? 네, 다녀오셨다면 어디서 어떠한 직책으로 얼마나 근무하셨는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고영욱 학생부터. 네. 저는 12년 7월 3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경기도 파주 지역에서 근무했고 이제 맡은 임무는 이제 행정병이었습니다. 아, 행정병. 네. 네. 좀 어떻게 보면 편안한 직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전재권 학생은요? 예, 저는 2012년 4월 24일부터 2014년 1월 23일까지 경기도 연천에서 보병으로 근무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정규 학생은 혹시 북에서 근무를 하셨던 네네. 건가요? 네, 네.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2005년부터 이제 2010년도 9월달까지 이제 운전병으로 이제 한경남도 이제 함흥 쪽에서 이제 5년간 군복무를 하다가 왔습니다. 네, 북한에서 복무를 하신 분이 계신데요. 혹시 우리 남한 대학생들 중에서 북한에 대한 군복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었다면 네. 제가 평소에부터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남한에서는 모두가 의무라고 해도 특정 사유에 의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북한에서도 특정 사유가 있으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좀 차이점이 많긴 한데 일단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 장애인,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은 이제 일단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학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또 면제되고 그 이제 돈으로 이제 또 뒷작업을 해서 이제 돈을 뇌물로 바치고 군대에서 빼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대부분이 다 군대를 나가기를 원하죠, 그냥. 네. 네, 그렇군요. 혹시 은영 씨는 이렇게 남학생들이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남자들이 일찍 젊은 나이에 군대를 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명 군대가 유의미적인 경험이 되겠지만 경험으로 포장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개인의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이 군인인데 되게 우울해하는 걸 보면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그렇다고 저는 군대를 안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말을 해도 위로가 될지 잘 모르겠고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 박철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아직 군대를 다녀오시지 않으셨지만 북한에서도 군대를 다니지 않으셨고 남한에서도 군복무를 하지 않으셨잖아요.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 나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군대 나가는 거는 어차피 의무니까, 그리고 또 통일이 된다 해도 군대는 어차피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최소한의 치안 유지는 해야 되니까. 근데 다만 통일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기 남한의 2년이라던가 1년 8개월 과정이라던가 북한의 10년 과정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통일이 되면 군대를 좀 적게 나갈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렸을 때 군인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아저씨들인 줄 알았는데요. 이제 와서 보니 그 군인 아저씨들이 바로 내 오빠, 친구, 동생들이었습니다. 남북한이 서로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있지만 모두 가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땅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오빠, 형, 친구, 동생들일 것입니다. 어서 빨리 통일이 돼서 이들이 서로에게 겨누는 총뿌리를 거두고 서로가 두 손을 맞잡는 그날이 어서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남한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1년 9개월입니다. 그에 반해 북한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이 10년으로 남한보다 5배 이상 깁니다. 만약 북한의 20살 청년이 군대를 갔다가 전역을 하게 되면 30살의 아저씨가 된다는 말이죠. 저는 사실 군대 생활 10년이라는 게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탈북 대학생들에게 직접 이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17살에 군대를 나갔어요. 네. 여기서 말하는 고등학교 나이도 안 될 때 저는 이제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외지에 나가서 이제 군복무를 시작했는데, 어찌 보면 젊었을 때 그 나이를 이제 군대에다 다 바친다는 게 너무 허무했고, 일단 가서도 저 같은 경우는 5년 만에 이제 휴가를 한번 와봤고 집에, 네. 그 비교가 조금 안 될 수도 있는데, 뭐 여기는 휴가가 딱 정해져서 이제 자기 쓸 수 있을 때 가서 쓸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휴가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북한 쪽에는 그 휴가가 정해지지 않고 어떻게 생활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휴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뭐 대부분이 휴가를 못 받고 이제 10년 동안 집에 한 번도 못 가보고 제대 전역하는 사람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 만에 그것도 그냥 물자 구입으로 해가지고 휴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군부대에 필요한 그 자재나 이제 건설할 비용들, 돈이라든가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집에 5년 만에 잠깐 왔다가 이제 여기 한국으로 넘어오게 됐죠. 군대 안에서 생활도 말하면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군대를 못 가봤으니까 모르지만 TV로 가끔씩 보면 이제 급식 부분이라든가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있고, 뭐 돈으로 사 먹을 수도 있고, 자기 월급 받아서 쓸 수도 있잖아요. 저희는 급식이 잘 안 돼 있어요. 이게 뭐 월급이라고 해봤자 이제 한 달에 240원인데 240원으로 이제 진짜 볼펜 하나, 펜 하나 살 돈도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돈 가치가 없고, 그리고 월급이 없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주는 것만, 부대에서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게 막 식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감자철에는 이제 감자만 이제 한 끼에 3알씩 먹으면서 이제 군복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막 영양실조 와서 이제 죽어가는 애들도 많이 봤고, 저도 그 단계까지 뭐 갔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비교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와 진짜 그렇냐고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저는 그런 불만을 가지고 이제 누나랑 어떻게 연락되다 보니까 네,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안 좋은 대우를 많이 받다 보면은 이렇게 탈영을 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분들 보셨나요? 네, 봤죠. 많이 봤죠. 이제 탈영해서 이제 부대 밖을 벗어나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어서 이제 일단 그게 자유라는 게 뭐 어찌 보면 범위가 엄청 큰데, 북한 군인들한테는 자유는 이제 잘 먹는 거였어요. 이제 일단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이제 일도 하고 뭐 생활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루에 자기 정량을 흡수하면서 영양가를 흡수하면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탈영하는 사람도 많고, 이제 사고를 당했을 때 이제 손가락이 이제 잘리면 이제 제대를 이제 전역을 시키는데, 그게 총을 못 쏘다 보니까 손가락이 없으면 총을 못 쏘니까 이제 자기 손을 자기 절로 이제 잘라서 군복무하기 싫으니까 자기 손을 잘라서 이제 막 다시 전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탈영해서 뭐 나가는 사람들도 많고. 네, 여성으로서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한국에서 생각하면 10년이 오랜 기간인데 북한에서는 긴 시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의무화돼 있기 때문에 10년이라고 해서 그렇게 오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혹시 여성도 군대를 가야 하는 의무나 그런 게 있나요? 의무는 아닌데 보통 여자들이 군대 가는 경우도 많고요. 자원해서 군대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혹시 여자가 군대를 자원해서 가면 조금 남다른 혜택이나 배급이 더 주어지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제가 군대를 가겠다는 생각을 안 해봐서 그런 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제 뭐 군대를 안 가면 장사를 하거나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장사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대학교를 가려면 돈도 있어야 되니까 그 두 가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군대를 가는 것 같아요. 네, 북한 군대 이야기를 들어보니 신기하기도 하고 때론 안쓰럽기도 합니다. 남한 대학생 여러분들도 북한의 군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까 그 군대에서 배급이 아닌 자유롭게 드셨다고 했는데 저는 배급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랬던 이유가 식량난인지 아니면 원래 배급제가 아니라 자유롭게 그렇게 드셨는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배급제가 맞는데 이제 제 정량이 공급이 안 돼요. 위에서 다 자기네 먹고 나머지를 주다 보니까 그게 식량이 부족해서 자급자족으로 이제 농사를 해서 먹는 대부분이 다 그렇게 먹어요. 북한 특수부대 훈련 같은 동영상을 보면 고된 훈련이나 뭐 강한 전투력, 뭐 젓가락 하나만 있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이런 걸 강조하는 동영상들이 많은데 또 반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북한군은 탄이 없어서 사격 훈련조차도 못한다 라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선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특수부대가 따로 있어요. 있기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짜 훈련을 빡세게 해요. 진짜 그렇게 동영상 나오는 것처럼 진짜 빡세게 해요. 그리고 사격 같은 것도 이제 그냥 뭐 특수부대 사람들이 많이 사격을 하고 여느 부대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네, 그렇게 사격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전재권 학생과 같이요. 북한이 군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손으로 막 못을 박고 머리를 벽돌로 깨고 이런 무시무시한 훈련을 받는 군인들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이런 북한 군인들은 김정은을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특히나 김정은이 군부대를 시찰하면 군인들이 나와서 장군님 하면서 울고 마치 나만의 아이돌을 연상짓게 하는데요.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시선으로 보아야 할까요? 우리 박철준 학생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이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정말 하늘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을 이제 숭배화했으니까 우상화해서 그 사람 정말 신적인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인식해서 그 사람 볼 수 없잖아요. 누구나 평민들은 쉽게 볼 수 없는데 그 군부대에 오는 게 정말 그 사람 만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환호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부류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야 되니까 시켜서 이제 위 상관들이 시켜서 예를 들어서 장관님 오셨으니까 환호를 너무 높게 해야 된다. 되게 이게 과잉 반응? 예, 한마디로 과잉 반응을 보여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요. 대놓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서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제 말만 듣고 TV로만 보던 사람이 이제 MC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돌 같다고 하는데 진짜 TV에서만 보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신적인 존재가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면 아무래도 그런 마음에 울컥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냥 세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김일성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김정은까지 세뇌가 돼 있잖아요. 이제 어릴 때부터 봤다 보니까 세뇌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직접 만나보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반대로 남한에서는 대통령들이 언제나 욕먹기 바쁩니다.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고 때론 이유 없는 비난과 거짓말로 대통령을 깎아내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리 남한 대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은영 학생. 네.
제가 생각하기엔 다양한 개인이 사회 참여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을 하나의 문제적인 현상으로 치유해버리는 것은 과한 일반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짓말은 밝혀내면 되고 그렇고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통령을 깎아내리면 안 된다라는 논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런 건설적인 비판을 막는 위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재건 학생은요? 한국에서도 군대에서는 대통령을 VIP라고 칭하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군은 특수한 집단이기 때문에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대접은 남이든 북이든 다르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민간의 부분이라면은 북한에서도 대놓고 말하지는 못할 뿐 김정은에 대한 비판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거 없는 비난과 거짓말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근거 있는 비판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한민국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일방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고, 자유를 이제 표현의 자유가 있는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는 법이 있는 것처럼 이제 거짓말이나 호도된 사실을 이제 알리지 말라는 법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법에 의존해서 판단하면 될 사실이고, 이렇게 어떤 표현이든 간에 표현하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조금 막는 것은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북 대학생들과 함께 군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어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을 한다는 것은 숭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는 한 개인이거나 권력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치, 바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닐까요? 이상 통일이야기 한마당 제18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지금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추운 전선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군인들을 생각하면서 경례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제가 경례를 외치면 함께 충성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례, 충성! 네, 수고하셨습니다.